자, 이번에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건강에 대한 고민을 사연으로 전해주신 시청자님이 계십니다. 먼저 음성으로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하루 소변량이 2배 이상 늘고 소변 신호가 오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해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또 소변 볼 때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고 약간의 피가 섞일 때도 있었고요. 가끔 허리와 치골까지 아파 병원을 갔는데 급성 방광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방광염은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만성으로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할까요? 네, 방광에 걸리는 감기라고 할 정도로 흔하게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이 방광염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한 시청자님이 계셨는데요. 이 방광염 어떤 질환인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이 요도를 지나 방광까지 침입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증상을 보면요. 아랫배가 저린 듯한 통증이 있고요. 또 배뇨 시에도 통증이 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을 보아도 개운치 않고 잔뇨감이 있는 거죠. 심하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혈뇨 증상까지 이렇게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방광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님은 하루에 소변 횟수가 8번에서 10번 정도였고요. 소변 신호가 오면 참을 수 없이 급하다고 합니다. 또 배뇨 시에는 따끔거리고 가끔 혈뇨가 나오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상을 다 갖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광염, 일단 원인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황선주 원장님, 방광염 원인 어디서 찾나요? 이제 방광염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이제 방광염은 급성 방광염이 있고 만성 방광염은 아는데요. 뭐 지금 시청자분처럼 급성 방광염인 경우에 보통은 이제 방광염은 그 기능을 가지고 정의할 때는 뭐 해부학적으로나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데 세균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독립적인 방광 자체만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를 이제 급성 방광염이라고 하고요. 이게 좀 진행돼서 좀 더 이제 형태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만성이라고 하겠죠. 보통 이제 방광은 원래 이 소변을 보면서 소변을 배출하면서 세균을 세척도 하고 또는 그 세균의 그 차단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데 이게 이제 몸이 저항력이 좀 약해지면 또는 균에 감염이 될 기회가 많게 되면 이제 방광염으로 진행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의 원인이라고 좀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세균으로 얘기하면 한 80%는 대장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균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장에 있는 균인데요. 이게 배변을 하는 과정 중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닦아내다가 뭐 요도 주변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도 주변에 있는 질염 그런 쪽에서 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밀월성 방광염이라고 해서 그 신혼 초기에 그런 그 성교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요도 압박에 의해 가지고 남녀 공이 생기는 방광염도 좀 있고요. 또는 뭐 물을 좀 적게 먹어서 소변량이 좀 진해져서 소변이 진해져서 염증 반응에 좀 민감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과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항력이 좀 떨어지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이거는 요도에서부터 방광으로 올라가는 이제 상행성 감염이라고 하는데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 초기에도 나이 상관없이 어떤 외부적인 감염이나 또는 정신적인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방광 점막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급성 방광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니까 수분 부족이나 면역력이 떨어져도 방광염이 걸린다고 하니까 정말 남녀 불문하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 하지만 특히나 남성보다 여성 쪽에서 발병률이 더욱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윤희 원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비뇨기계 감염성 질환 중에 질환들이 이 여성분들에 있어서 일생 동안 한 번 정도는 2명 중에 1명은 꼭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서도 또 이 방광염이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광염이 재발도 많이 하고요. 또 급성으로 왔을 때는 생각보다 상당히 통증이 심하고 또 만성으로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한테 있어서는 이 말 못할 질환들
질환들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들한테 나타나는 이 방광염이 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5배에서 6배 정도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여성과 남성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구조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신장에서 이 방광까지의 그 구조는 남성과 여성분이 같지만 이 방광에서부터 소변이 체외로 배출되는 이 요도까지의 구조가 남성과 여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요도의 길이가 20에서 한 25cm 정도라고 한다면 여성 같은 경우는 3에서 5cm 정도로 상당히 짧은 것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남성 같은 경우는 요도의 길이가 긴데다가 체외로 많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떤 방광염은 잘 걸리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요도염이나 전립선 질환 같은 거는 좀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요도가 짧은 데다가 이 구조적으로 요도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가 이 질과 또 항문과 상당히 좀 가깝게 민접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세균들이 이 요도를 타고 방광으로 이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또 게다가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분과 다르게 이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임신 중에 이 면역력의 저하, 그다음에 출산을 하면서 이 방광과 자궁 기능이 또 저하가 되고요. 또 잦은 성생활로 인해서 이 요도를 자극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여성분들이 겪는 이 폐경기, 이 폐경 후에 생기는 이 에스트로겐의 그 급격한 저하로 인해서 요도 점막이 이제 얇아지면서 어떤 세균에 저항할 그런 힘이 더 없게 되고 또 세균에 더 잘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성분들이 이 방광염을 성병과 같이 연관을 지어서 자꾸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요. 이 방광염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치료를 적절히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광염 정말 여성들이 특히나 걸리기 쉬운 질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방광염과 조금 비슷한 질환으로 신우신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상원 원장님, 두 질환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제 방광염은 이제 하부 요로 쪽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이제 방광염이라고 정의한다면은 신우신염은 이제 방광 위쪽에 있는 상부 요로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저희가 이제 신우신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방광염과 신우신염의 어떤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면 신우신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몸에서 이제 이 발열이나 또는 고열 같은 경우가 열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열을 동반한 허리 통증과 더불어서 소변 배출이 힘들어질 때 저희가 이제 신우신염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한의학에서는 뭐 진맥이라든지 문진이라든지 망진이라든지 또는 환자의 증상을 보고 어떤 그 신우신염을 진단을 내리기도 하고 우리 또 비뇨기과에서는 이제 뭐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염증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증상에 따라서 이제 방광염이다 또는 신우신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진단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서는 사실은 뭐 염증성 질환에 항생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몸에 유산균이라든지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까지도 사멸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이게 만성적으로 어떤 염증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적인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에는 꼭 필요한 만큼의 항생제를 복용한다 하더라도 만성적으로 자꾸 재발하는 이런 방광염이나 신우신염 쪽에서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방광염이 그런데 무서운 게 재발이 참 잘 됩니다. 박정현 원장님, 이 방광염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임상에서 보면 방광염이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2달에 한 번꼴, 1년으로 따져도 한 3-4번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사점, 공통점이 뭐냐면 체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이 그래요. 스트레스나 또 과로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런데 감염이 잘 되는 거라고 이제 봐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신장 기능이 약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궁 쪽도 약하고 또 만성적인 요통 같은 것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드시 치료를 할 때 신장 기능을
그쪽이 강해지니까 면역력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만성적인 방광염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네, 혹시 임산부가 이 방광염에 걸리게 된다면은 치료가 조금 달라지나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생제나 이런 것들 복용을 꺼리셔서 이제 치료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평소에 만성 방광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이겨낼 어떤 그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방광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신장까지 침범을 해서 신우신염을 일으키게 되면 일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체력이 좋으셨던 분들, 평소에 방광염이 안 걸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 급성 방광염이 왔을 때는 항생제나 이런 거를 투여를 해서 빨리 이제 벗어나게끔 하시고 만성적으로 이제 방광염이 자주 걸리셨던 분들이 이제 임신해서 다시 또 재차 방광염이 왔다 그러면 한방 치료를 통해서 면역력을 키워주고 체력을 키워주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 몸 스스로가 방광염을 이기게끔 해주는 한방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안상원 원장님, 방광염을 개선하고 혹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광염을 예방하는데 그 효과적인 식이요법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방광염도 그 하부 쪽에 나타나는 염증이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피로하지 않게 몸을 휴식과 또 적절한 하체 운동,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이런 그 하체 운동을 좀 하시면서 수분 섭취가 적게 되면은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었을 때 이거 오래 참으시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가능하면 소변을 갖다가 바로바로 배출하시는 게 좋고요. 또 토마토가 또 여성분들의 어떤 방광염이나 남성분들의 어떤 전립선 쪽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 과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토마토 많이 드시는 것도 좋고 또 아래쪽에 어떤 그 우리 안성국 셰프님이 체온 얘기도 하셨지만은 하복부 쪽에 어떤 온도가 올라갔을 때 면역력도 같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반신욕 같은 것들을 해서 하체 체온을 올리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광염을 비롯한 요로 감염 질환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의학적 치료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황산주 원장님, 어떻게 치료하나요? 예, 그 방광염이 급성인 경우에는 뭐 앞에서 살펴보신 바대로 뭐 간단한 항생 소염의 개념으로 처리하시면 증상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방에서 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이게 좀 만성화됐을 때 한방에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광염이 걸리시는 분들은 사실 방광염만으로만 고생하시지는 않으시고요. 이 방광염이 굉장히 통증도 빈번하고 또 배뇨장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우울해진다든지 또는 야간에 증상이 좀 심각해지기 때문에 불면증이 좀 생긴다든지 또는 이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예민해지기 때문에 좀 대인 관계가 나빠진다든지 또는 이제 부부 관계에도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만성화되는 방광염일 경우에 쉽게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접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우리가 만성 방광염이 통증이 좀 심해지면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그래서 방광 통증 증후군이라는 또 이름으로 불리우는 증상이 있는데 이거는 염증이 아닌데 세균 감염이 아닌데도 그 방광 그 근육층에 섬유화되고 또는 궤양되면서 좀 두꺼워지면서 방광의 빈 공간이 좁아지는 그걸로 인해서 골방 통증까지 생기는 그런 방광염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치료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한방적인 처치들을 좀 권하게 되는데요. 예로부터 이제 한방에서 동의보감에서 보면 방광은 주도지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관리하는 관리처럼 설명을 하면서 진액이 좀 저장돼 있다가 에너지로 기화시키면서 내보낸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이 방광염이라는 병명은 직접적으로 없지만 소변 분리라든지 또는 소변 불금 또는 소변 불통 또는 조금씩 나오는 뭐 인병 또는 통증을 좀 강조하는 융패 이런 것들로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방에서는 전신의 기관에 오장육부 기운을 성세를 높여서 방광을 좀 개선시키겠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한약재 중에 소염이나 청혈을 시키는 뭐 금은하라는 약들을 좀 쓰기도 하고요. 또는 소변을 좀 잘 나오게 하는
약제로서 텍사 이런 것들 좀 쓰기도 하고요. 뭐 습열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주는 토복령 같은 약제를 써서 전체적인 전신을 좀 건강 상태를 올려서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특히 만성 방광염에 한방적인 치료를 잘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방치료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특히나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윤희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만성적으로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 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습관만 잘 개선을 해줘도 증상들이 재발하는 것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이 여성분들이 배뇨나 배변 후에 그 화장지의 사용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광염의 그 원인이 되는 그 세균 중에 80%가 이 대장균인 만큼 그 화장지의 사용을 앞에서 뒤로 사용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또 젊은 여성분들이 이 성관계를 하시는 그 젊은 여성분들이라면 성관계 하기 전에 청결을 파트너를 위해서 좀 청결하게 해주시고 또 성관계가 끝난 직후에 배뇨 습관을 가지셔서 성관계 시에 그 감염이 될 수 있는 이런 세균들을 바로바로 배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소변을 너무 참는 것도 또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여성분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이 상식 중에 이 과도한 청결, 너무 자주 씻는 것도 이 정상적인 세균이 부족해지면서 다시 그 방광염을 또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방광은 찬데 가시면 찬데 가거나 차가운데 노출되면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항상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핫팩이나 반신욕 등을 유지를 해주신다면 방광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